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온 이유는 몸도 좀 안 좋았고, 손 PD님도 너무 바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복장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유는 이제 한국사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국사 공부 방법은 아웃도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모자, 아웃도어 옷, 근데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돈 주고 사 입은 겁니다. 이 광고는 나중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강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옛날에 한국사 공부할 때, 독립협회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다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독립협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NGO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촛불 집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촛불 집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민중의 열망, 국민의 열망을 촛불에 심어서 정부에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는 크게 총 4기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1기부터 살펴볼게요. 1기는 창립기입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거죠. 반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치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건양협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이 단체와 그 다음에 양반들의 사교 모임이었던 정동구락부, 그 다음에 정부 관료도 여기에 들어왔다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건양협회, 건양은 여러분 이거 연어죠 여러분들. 1896년 그 전에 사용했던 개국이란 연어를 폐지하고 새롭게 사용했던 연어를 건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양협회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육일준. 정동구락부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냐면 윤치호, 그 다음에 이상제, 그 다음에 이완용, 한자 잘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서재필이죠. 서재필은 갓신정변 주동자입니다.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미국인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이름도 있어요. 쉬워요. 필립 제이슨 서. 그 다음에 정부 관료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제 땡땡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또 이제 이완용 요렇게 있죠. 이 땡땡이가 1기 독립협회 회장이고 이완용이가 2기 독립협회 회장입니다. 자, 요게 창립기입니다. 자, 두 번째 2기 때는 어떤 활동을 전개했냐면은 정치 활동을 준비했던 정치활동 준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주로 무엇을 많이 했냐면은 여러가지 강연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전개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을 했느냐? 자,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은 고종 환궁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종이 환궁을 했다. 선생님, 임금이 궁궐에 살아야지. 어디 갔네 이거죠. 고종 환궁을 요구를 했다. 1895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민비 시해 사건 발생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원래는 처음으로 어느 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발각당했죠.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생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춘생문을 통해서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선생님, 춘생문이 어디예요? 저도 몰라요. 경복궁 어느 한쪽 문인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경복궁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솔직히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복궁 그 얼개 그 설계도 이거 지도라 해야 됩니까? 조감도 그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춘생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896년 어느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죠.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아관 파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요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을 좀 꼼꼼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러시아가 이때 우리나라에 뭘 요구했냐면은 전령도, 부산에 있습니다. 전령도 조차를 요구를 했는데 요거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관 파천 기간에 우리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 기구가 뭐냐면 한러은행이에요. 한러은행도 폐쇄를 시켰고, 그래서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에 뭘 요구했냐면은 목포, 증남포, 해역 토지 이거를 살려고 했어요. 요거도 저지했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교련단, 훈련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 고문단 이것을 철수를 시켰다까지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석탄고 기지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요거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협회 노력으로 반환을 하게 된 거죠. 독립협회가 일본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 끊임없는 압력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모여서. 그 다음에 이때 프랑스가 또 우리나라에 뭘 요구했냐면은 광산 채굴권을 요구를 했었죠. 요것도 우리나라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사실을 통해서 정부는 여러분들 아주 큰 압력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더욱더 잘하는 압력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2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3기, 4기를 하도록 할게요. 3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협회 3기 내용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민공동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1898년 3월부터 전개가 됐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어디에서? 종로에서 개최한 일종의 민중집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만민공동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서재필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2개월 후에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자, 만민공동회의 결과 민중집회,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집회, 이걸 통해서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많은 압력을 받았다 그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약속을 많이 했었죠. 그 결과 민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종이라는 사람이 망국의 군주라 해서 망국의 책임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수는 있는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고종 황제 청문회라는 책도 나와 있었죠.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쓴 시책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물론 제가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민의를 반영해서 이때 박정양 진보 내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민중 집회를 통해서 정부의 내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이하의 내각이 싹 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중의 노력으로.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국무총리도 바뀌었고 정부에 있는 모든 장관들도 전부 다 진보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말하는 거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개혁적이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보수도 좋은 거고 진보도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보수의 장점이 뭡니까? 뿌리 없는 것을 혐오하는 거. 진보의 장점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좋은 거죠, 물론. 그죠? 물론 보수도 나쁜 점이 있고 진보도 나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싹 이제 공통으로 보셔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종이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만민공동회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관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관리들 만민공동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민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내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독립협회의 4기입니다. 요 시기를 가리켜 우리가 무슨 공동회? 관민공동회 시기입니다. 1898년 10월부터 똑같이 종로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민공동회가 큰 틀로 있으면은 여기에 정부의 관리가 참여해서 조그만한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민중의 요구가 관철이 됐는데 그게 바로 헌의 6조입니다. 별표예요, 별표. 아까 말했던
이권 수호 운동하고 허니 6조는 여러분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안 외우면은 시험 못 칩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이 말이 나옵니다.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선생님, 황권을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황제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뭐냐면은 자주 국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요거 별표입니다. 바로 의회식 중추원 관제. 의회식 중추원 관제인데,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의회로 운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총원이 몇 명이냐면 50명.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5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선발하느냐? 25명 반, 25명 반으로 나뉘고, 요 왼쪽에 있는 25명은 관선, 관리에서 선발하자. 여기서 25명은 바로 뭐였냐면 민선 25명입니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전제 군주제가 유지가 되고 있던 그런 왕조 국가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대상은 극소수죠. 중국은 뭐 신사, 우리나라는 양반 중에서도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초엘리트들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선이 들어가요. 백성들에서. 시민이나 일반 민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혁신적인 정치개혁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재정의 일원화. 재정, 국가가 돈을 어떻게 거두어 들이고 쓰는 얘기죠. 어느 기구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했냐면은 탁지부라는 기구에서. 사회 면에서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요 얘기가 나와요. 이 고정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선 PD님. 일반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근데 왕인데 이거 안 둬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허니 6조를 수락을 합니다. 수락만 했지 실행은 안 됐어요. 실행이 됐더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정치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화 보겠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졌는지 정말 좋을 뻔했던 단체였습니다. 좋을 뻔했던 단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의 변신. 받아들였지만은 수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만민공동회가 점점 찾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봐라. 그럼 내가 모름지기 왕인데 백성들 정치 참여해. 물론 세계가 눈깔이 핑핑 돌아가듯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고종도 그걸 캐치를 하고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이란 특수 상황을 버리고 싶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 나라는 왕조국가인데 누가 정치 참여하느냐. 변신.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명서 사건이에요. 익명서 사건입니다. 익명서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너무 떠들어요. 떠들었는데 선생님 교탁 밑에다가 선생님 김준배 너무 떠들어요. 혼내주세요라고 이제 쪽지를 던지는 거죠. 이름 적습니까? 이름 안 적잖아요. 그 익명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유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병부 대신 서리 유기환이가 정부 보수관이죠. 이것도 뭐냐면 바로 고종 폐위 운명입니다. 고종을 폐위시켜서 공화정을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공화정이라는 존재는 왕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한테 통치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자보가 붙어요. 서울 곳곳에. 그 대자보 내용이 뭐냐면 독립협회는 사실상 대통령을 누구로 뽑는다? 대통령 박정영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을 누구를 뽑는다? 뭐 윤치호를 뽑니? 이런 얘기가 막 뭐 서재필 뽑니? 이런 얘기가 막 그 서울 곳곳에 붙어 있어요.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 시절 때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선생님 교과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틀리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버전이 굉장히 많다. 속으로는 너 그거밖에 못 찾았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은 겸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임명석 사건을 통해서 탄압을 받자 또 만민공동회가 열리죠. 요때 정부의 사주를 받았던 어용단체 뭡니까? 황국협회였어요. 황국협회는 아니죠. 보부상 단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군대들이 독립협회를 탄압을 해요. 그래서 1898년 12월 달에 결국은 독립협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독립협회를 때려잡고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대한제국 시절이지 물론 그때는 뭡니까? 전제군주제,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완전히 몰아버렸던 그런 헌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역행인지 순행인지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세 배척 대상. 외척 배척 대상이 무조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그 독립협회는 뭐냐면은 반러 단체입니다. 반러 단체. 물론 초창기 활동 중에 이거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독립협회가 뭐 독립관도 만들고 독립문도 만들고 협회보도 만들어요. 협회보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립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프랑스 개성문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자리에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그 기둥 위에다 독립문을 이제 옆에다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까지는 반청이죠. 반청. 여기서 말하는 반청은 완전히 청나라 중국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자주 독립국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자주 독립국가 맞긴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독립협회는 친일, 친미, 친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병하고 동학을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비적이라고 불렀어요. 비적, 도둑대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을 뭐라고 불렀다면 동비라고 불렀습니다. 동쪽 비적. 또 비도의 무리, 비적의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굉장히 공부하면서 싫은 거예요. 서재필, 특히 이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지도층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초엘리트 계층들이 일반 민중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도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교육부 관련 단체의 어떤 분입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저도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민중은 개돼지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이 우매합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습니까? 그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소수의 엘리트들 분명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자부심은 가지되 자만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가지면 안 됩니다. 서재필 갑신정변 주동자입니다. 자기가 20살 때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 가서 나중에 회고록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갑신정변이 망한 건 맞는데 우리의 개혁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민중들의 무지 목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잘 되면 절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서재필의 우민관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지주 전호제 이걸 그대로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을 너무나 맹신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나중에 변질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단체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오랜만에 19강 독립협회를 했습니다. 다음 20강 전 근대사를 빠른 시간 내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